대한민국 서울 상공 해발 5,000m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시몬스 침대 돌고 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편안하디 편안한 고공비행을 선보이죠. 이어서 투명도 기립박 수칠 지린 스카이다이빙을 보여주는 완벽한 착지까지 마친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구원. 그런데 착륙 잘못하셨는데요? 예? 옆 건물이에요. 잘못 내리셨어요. 길치였죠. 심지어 오늘 그는 인턴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업무 파악이나 보조가 아니라 개념이야. 신입 인턴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출근 첫날부터 옆 건물로 착각해서 지각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야 너는 진짜 인턴이라는 을중의 을의 입장이 보일 수 없는 태도와 이 시계는 짝퉁이지? 아니요. 진짜라고? 얘 봐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착장, 그리고 방금 전 다이나믹한 출근길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다리 좀 풀고 좀 뭐라도 좀 해. 아니 뭘 해? 할 게 없는데. 결코 평범한 인턴은 아닌 것으로 보였죠. 누가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줄 알겠다. 정답입니다. 낙하산 타고 왔어. 심지어 네 인턴도 당신 뭐야 왜 혼자 상사가 첫 업무를 하다라는데 왜 뭐하는 거야? 아니지. 마치 수양대군이 환생한 듯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지 여유. 와 이야 멋있다. 야 무슨 회장님 납치인 줄? 강력한 기백을 표출하고 자, 이거는 세부식 복사. 복사는 내일 아침까지 할 기세입니다. 아직까지 복사를 안 했어? 보다 못한 인턴 58,000회차 상식이 케어에 나서는데 멀쩡하다가도 늘 내가 쓰려면 고장나는 복사기 패시브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단 듯이 아 그거 참 복사기를 바꿔달라고 한 게 언젠데 그 토는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 흔들어야 돼. 상사가 등장해 잔소리를 시작하죠. 귀여워. 뭐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흔들 거야? 더 세게 팍팍. 너무 세게 흔들면 터지. 흔들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막 비벼. 존나 비벼. 사무실 전체에 토너 축포가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이 구역에 먹이사슬 최강자가 등장하고 누구야? 비열한 상사는 죄송합니다. 그게 사무실 사람이 그 말이 뭐 그렇게 많아요? 그거 조용히 해 제발. 곧바로 책임 전가에 나서죠. 아니 뽑아도 어디서 이따위 걸 뽑아가지고. 아 치워. 그런데 그때 네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거 없잖아. 구원이 닉값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잘못해? 누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노상식 인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서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결과가 잘못됐으면 말로 꺼낼 수는 없던 팩트를 시킨 사람 잘못 아닌가요? 사이다 58,000리터를 조져버리죠. 뭐라고? 원인은 따지지 않고 아랫사람만 잡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이 복사기 제때 교체 안 해준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팩대꾸하는 구원에게 회사 아닌가요? 인턴 주제에 네가 지금 어디 회사를 들먹여? 아무리 주제도 안 되는 인턴이지만 잘못은 압니다. 아유 결국 니들 이거 싹 다 치우고 꺼져.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지 마. 해고 통보가 떨어지지만 네. 그러죠. 단 1도 개의치 않습니다. 움직이지 마 어디가? 이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여기 영업지원팀에 청소하시는 분들 좀 보내주세요. 청소 직원들과 그리고 복사기도 새 걸로 하나만 바꿔주시고요. 복사기를 원샷에 마련합니다. 보내주신답니다. 누구? 청소하시는 분들요? 아 누가? 최 이사님이요. 최 이사면은 우리 회사에서 최 이사님은 회장님 비서실에 그 최 이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 그 실례지만 뉘신지 그의 정체는 바로 인턴 사원 구원입니다. 구원이시면 우리 그룹 구일은 회장님이 국내 최고 레저 상장 기업 킹그룹의 차남, 말 그대로 킹간 낙하산 인턴이었죠. 거기 최 대리님 대리 체크만 무개념이 뭔지 잘 배웠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야 너 이리 와. 화살은 곧바로 동기 인턴 상식에게 꽂히고 지켜보던 구원은 오셨습니까? 같이 갈래? 그를 지금 나랑 가면 바로 정직원이야. 구원합니다. 정석껏 모시겠습니다. 도리님. 다시 태어나십시오. 사이다 58,000리터 대꿀잼 드라마 킹더랜드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킹호텔의 면접장 511번 들어오세요. 그 누구보다 당당한 타이밍이 거의 인생 억가급인데 이건 뭐예요? 511번? 우리 4년제 대학만 뽑지 않나요? 지리는 임기응변과 함께 안녕하세요. 511번 천사랑입니다. 천사랑이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벌써부터 침묵만이 흐르죠. 취미가 피아노네요. 심지어 쳐볼래요?
지금요? 네, 지금요. 없어요. 면접관의 태도는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그녀의 합격 확률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훗날 이불 키고 58,000번을 갈길 딴딴딴딴딴딴. 새끼 뭐야? 혓바닥 행진곡을 시전하죠.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이어서 술돈을 뺨치는 친구들과 함께 가자 빨리 가자. 오랜만에 소녀시대에 비해 광란의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진동소리. 면접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진짜요? 그녀는 취뽀에 성공하죠. 사실 사랑이 유독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합격한 킹호텔이 어릴 적부터 가슴에 호텔리어란 꿈을 품게 했던 그야말로 꿈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은 뭐다? 뭐다? 고객은 왕이다. 뭐다? 모다시경 아니 모다지배인의 교육을 필두로 우리 킹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하이엔드 명품 스마일 헤르메스. 이 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예요. 본격적인 사랑의 호텔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한 달짜리 집은 쓸데없이 예쁘네. 오직 한 달이라는 기간만 채용된 계약직이었죠. 저기 가면 고객님께서 흘리신 아름다운 똥꼬습기가 보일 거야. 앞으로 한 달간 네 담당이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닦고 또 닦아, 눈 이부시게. 이 거대한 호텔에서 그녀는 그야말로 하루살이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허나 늘 꿈꿔왔던 호텔에 입성한 사랑에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근무 중에는 항상 헤르메스 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멸시와 비난도 통하지 않았죠. 너 같은 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로비 근처에도 못 가. 나도 여기 틀어박힌 지 벌써 5년째야. 오히려 그래도 선배님은 정규직이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은 내 마인드를 전파합니다. 한편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했더니 겨우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와. 구원은 아버지에게 하루컷 당한 꾸중을 오지게 듣고 있었죠. 다시 영국 갈게요. 가서 뭐하게? 아빠, 그만하세요. 공부 더 하고 천천히 시작해도 되잖아요. 다행히 누나 화란의 중재로 일단락되는데 네 누나 반만 닮아라. 제가 잘 얘기할게요. 잠시 후 둘만의 대화에선 호텔 가 있어. 귀찮은데 오늘은 여기 좀 있을게. 네가 뭔데 여기 있어? 태도가 58,000도 달라집니다. 착각하지 마. 여기 네 집 아니야. 마치 그러게 내가 깜빡했네. 호텔에서 지내다 최대한 빨리 출국해. 동생에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집이든 회사든 좋은 생각 말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죠. 돈은 과연 나도 많아. 두 사람에겐 그래도 고맙네 신경도 써주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저중량 저반복 중 진호영이 호텔 헬스장에 등장한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열일하고 있는 사랑에게 알파 수컷의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미란 누나도 기립박수칠. 지리는 역도 퍼포먼스는 결국 고객님, 기합 소리 좀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컴플레인을 불러오죠. 심지어 너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신선하네. 나 좋아하지? 네? 근데 어쩌지? 내 스타일 아닌데. 난 제가 마음에 들어지. 도끼병 세계랭커 진호자는 이거 내가 네 팁 심부름이 내야 돼? 네? 아까 그 등에 호랑이. 사랑이에게 팁까지 준다. 그런데 사랑이에게 전달된 것은 팁이 아니라 후끈후끈 우리의 불타는 밤을 위해. 느끼한 편지와 그 목적을 암시하는 호텔키였죠. 변태가 다 있어. 기겁하던 사랑은 농심이 진짜. 고민 끝에 참교육을 결심합니다. 한편 때마침 구원도 헬스장을 방문하는데 그런데 요새 호랭이 에디션이 핫템인가요? 다가올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하느라 얼굴도 제대로 확인 못한 그녀에게 유일한 증거라곤 오직 타이거 티셔츠뿐이었죠. 그렇게 단숨에 다가가더니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강제 스파르타 트레이닝을 시전해버립니다. 고객님, 제가 님들 똥꼬 땀이나 닦고 다니니까 우습죠? 그렇다고 고객님처럼 머리에 똥만 가득 찬 분들이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역시나 첫 만남은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 손에 죽습니다. 지리는 악연으로 시작하는 게 인지상정. 그 말인즉슨 저기요 거기 서시죠. 서로 좋아 죽을 확률. 사람 말 안 들려? 야! 몇 분 뒤 찼습니까 이사님? 시설 점검 중이던 화란 앞에 혓바닥 행진곡이 눈에 들어온다. 일은 할만해요? 그리고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 스타일로 뒷바지 받을 때 주의사항은? 폭풍 질문을 갈기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실습생이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교육이 안 그런데 뒷바지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예약자분 성명과 카드 성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피아워란? 라운지, 칵테일바 등 식음료 업장에서 하루 중 고객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그야말로 영어로 안내해봐요. Happy hours are from 3 to 5 p.m. and please feel free to have complimentary snacks and drinks at the hotel lounge.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 직원 로비로 올려. 곧바로 호텔리어의 워너비인 로비로 승진하게 되죠. 근데 제 2년차 출신인데 잘하는 애를 왜 거기다 두니? 잘 보이는 데 둬야지. 한 달짜리
3년짜리 실습생인데 진짜 올려요? 심지어 그럼 1년 더 시켜봐. 네? 자동 기간 연장까지 이뤄진다. 게다가 네, 중원 不行。休息室会在下午3点到5点免费提供零食、咖啡和茶水，尽情享用。 소녀시대 유나 때의 경험을 살아니 그녀는 그야말로 너 그러다 일본어도 하겠다? 午後3時から5時までラウンジにて軽食やコーヒー、お茶などを無料で提供しております。お気軽にご利用ください。 준비된 인재 그 잡지였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어느덧 구원의 출국날이 찾아오는데 손님 방에 막 들어오네. 체크아웃 시간 지났어. 나가. 그새를 못 참고 화란히 방배를 시전한다. 이 호텔 서비스 참 좋네. 내가 주인이니까. 분명 남매 간의 대화인데 이번에 가면 쭉 눌러 사는 건 어때? 와봐야 너만 힘들 텐데. 남보다 못한 차가움이 올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6년, 감사합니다. 2017년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 나누던 킹호텔의 에이스로 구원도 최고의 성적으로 학업을 마칩니다. 그렇게 7년이 흐르고 2022년 현재 잘 살고 있던 구원에게 의문의 소포 하나가 도착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지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아주 오래된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국으로 향하게 되죠. 무려 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회사로 출근해. 호텔, 항공, 유통 어디가 좋아? 잠깐 쉬러 들린 애한테 너무 급하세요. 화란의 김민재 뺨치는 디펜스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원은 할게요, 출근. 과거와는 달랐죠. 대신 이어서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화란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호텔이 좋아요? 킹호텔로의 출근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왜 두 사람이 서로를 너희 둘 중 누구라도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옷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엄마 제사 전에 집으로 들어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승계의 경쟁자이자 어떤 엄마요? 이복남매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엄마 얼굴도 모르고 구원은 어머니가 누군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그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였기에 자신을 승계 라이벌로밖에 안 보는 누이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면 그냥 들어와. 그저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에게 정을 주지 못하고 도망쳐왔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처음으로 누군가 보낸 소포에서 너 니네 엄마랑 닮았어. 대책 없는 것도 똑같고. 평생을 그리던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기에 죽어도 다시 돌아오기 싫었던 이곳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죠. 며칠 뒤 인턴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첫 출근에 임하는데 핸드폰 하필 핸드폰을 두고 오고 가져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서류. 서류까지 깜빡하고 만다. 노비서.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회수 연락은 지배님, 저 화장실 좀.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가서 핸드폰 찾아가지고 구하란 상무님 방에 갖다 줘. 또 하필 배가 오지게 아팠던 사랑에게 전달되죠. 급하게 핸드폰 회수엔 성공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던 그녀가 극락에 도달하던 그 순간 핸드폰은 그야말로 싸늘하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안돼!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된다. 이어서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보지 마요. 안 봐요. 마치 10년 같은 10초가 흐른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또 계좌를 58,000번 박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나 알죠? 구원이 우리 본 적 있죠?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말 안 들려요? 결국 런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사랑은 순식간에 부르셨습니까, 고객님? 이달의 우디를 아니 이달의 친절 사원으로 변신합니다. 그쪽 맞죠? 그때 그 런닝머신. 두 사람 사이를 스치는 그날의 기억들 아, 그 호랑이 티셔츠?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른 그녀는 어쩐지 바로 안 돌아서고 변태같이 쳐다보더라니. 이번엔 변태 극혐 모드로 우디를 하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객님. 이에 킹받은 구원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고객님께 코털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따라오세요. 그럼. 자신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고객 먼저. 뒤끝 세계 챔피언이었죠. 변태 싸가지. 이어서 코털이 아니라 털끝. 챔피언다운 코털만큼도 관심 없다. 가 아니라 털끝만큼도 관심 없다. 그게 맞는 표현이야. 언어 교정까지 시전해준다.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 봐. 심하게 죄송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지금부터 킹호텔 신임 본부장님 취임 환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가운데 킹호텔 베스트 탤런트 천사랑 직원이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생 억가가 꽃다발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피해주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결국 네 번째 만남을 가진 후에야 그때 그 놈이나 맞아? 그때 호랑이 티셔츠 입고 계셨잖아요. 아니 장난해? 그 옷 입었다고 다 변태야? 7년 만에 오해가 풀려버리죠. 내가 왜? 그쪽한테 뭐하러? 그쪽은 죽었다 깨도 절대 네버 내 스타일 그의 투머치 부정 클리셰는 아니라고. 서로 곧 좋아 죽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럼 아니라고 말을 하시지. 말할 시간이나 줬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웃지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가짜 웃음 제일 싫어. 근무 중에는 웃어야 합니다.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웃지마. 거의 히드라에 빙해버리죠. 사실 그는 어릴 적 혼자일 때 매번 느꼈던 웃지 마요. 사람들의 가식을, 특히 웃지 말라고.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가식 웃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웃지 말라고. 이는 의도치 않게 일상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왔죠. 허나 구원의 이 트라우마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래도 돼요? 늘 억지로 웃어야 했던 사랑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억지로 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의 진심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죠. 그날 밤 본부장 환영 만찬에 직원 대표로 참석한 사랑. 자, 여러분. 먼저 구회장의 축사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려던 그 순간 자, 드시죠. 이불킥 콜렉터인가요? 오늘도 한 달치를 선불로 박아버립니다. 심지어 자네 말이야. 이리 나와서 대표로 인사 좀 해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가요? 야, 불편한가? 부탁을 빙자한 명령을 받게 되죠.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역시나 베스트 사원답게 단 3초 만에 자본주의 미소를 장착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을 본부장님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 가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이도 한마디 해야지. 사랑의 가식이 꼴보기 싫었던 구원은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녀만을 위한 우리 킹호텔을 앞으로 거짓 웃음이 없는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그럴듯한 저격 멘트를 조져버리죠. 사랑의 앞날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다음날 디럭스룸 시티뷰로 한 객실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아침부터 진상 고객을 마주합니다. 국민 엄마 모성애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묵어드린다니까 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좀 부탁할게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협찬것이었죠. 특별히 내 별그램에 후기 올려줄게.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규정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계속해서 거절이 이어지자 너 내 팔로우가 몇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여기 장사 접어야 돼.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이 광경을 지배인 없으면 다른 책임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또원이 목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걸 요구해? 눈치 58,000단답게 순식간에 상황의 사이즈를 체크한 그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명불 사이다 세계 챔피언답게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 하나 처리 못해요? 진상? 국민 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자겠다고 행패 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놈심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보안 불러서 쫓아내요. 핵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죠. 할 말 있으시면 보안 직원이랑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단번에 정리하고 쿨하게 퇴장하던 그는 내가 그깟 스위트룸 안 받아도 그만인데 오늘은 꼭 받아야겠어. 정대만 여사가 포기를 모르자 다시 돌아오더니 거기 지배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배인이면 지배인답게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2차 사이다를 갈겨준 뒤 현선아 씨 지금 내 방으로 와요. 그녀를 구원한다. 내 방으로 오라고. 지금 바로. 그리고 사랑을 굳이 이곳까지 부른 이유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이 새끼 뭐야?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음식 전부 다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볼 거잖아. 안 물어볼 건데요? 그럼 뭘 물어볼 건데? 왜 물어봐야 되는데요? 인터뷰 안 하겠다는 소리야? 회장님의 지시로 두 사람이 홍보 인터뷰 영상을 찍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둘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방심하고 있던 구원은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 사랑의 자태에 첫눈에 반해버린다. 이 개연성은 얼굴이 유나이기에 지극히 합리적이었죠. 이어서 본부장님. 순식간에 고장나버린 그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괜한 심술과 함께 친절한 사랑신 이거 들고 따라오고. 노룩 패스를 시전하는데 사랑을 통과해서 누군가의 뚝에 배달된다. 심지어 그분은 왠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실 것 같은 어마어마한 비주얼을 자랑했죠. 야, 아실 거야. 이에 사랑은 아니요. 지린 의리를 보여준 이분 캐리어님. 친절한 정밀한 애를 시전해주고 일로 와봐. 좋겠다. 의리 쩌는 친구들 덕에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홀로 남겨진 그는 아주 당당하게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동방의 예의를 보여줍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쌉해결. 이거 거슬러 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촬영장에 도착하고 사랑이 미리 질문지를 읽어보고 있는데 그때 홍보실에서 인터뷰 질문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거 말고 이거로 보세요. 이게 공식 질문지래요. 슛 들어가기 직전 질문지가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실은 방송 직전에 전달했습니다. 곧바로 화란에게 전달됩니다. 일부러 구원에게 불리한 장치를 심어놓은 것으로 보였죠. 같은 시각 인터뷰를 위해 완전 풀세팅한 구원이 남성미를 지대로 풍기며 촬영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사랑 또한 첫눈에 반해버리죠. 불과 2화 만에 서로 눈 맞아버린 이 미친 드라마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JTBC 드라마 킹더랜드는 과거 트라우마로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과 직업상 웃어야만 하는 천사랑이 엮이며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제목인 킹더랜드는 작중 킹호텔의 VVIP만 출입 가능한 라운지의 이름이죠. 드라마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이자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배다른 누이와의 피 튀기는 승객권 다툼의 현장이자 두 주인공의 로맨스가 진행될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상 다루진 못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접하는 직업들, 호텔리어, 스튜어디스, 명품샵 직원 등 화려한 이면 속에 숨겨진 그들의 고충과 여러 에피소드들이 현실감 있게 다뤄진다는 점과 유나와 준호의 찰떡 케미가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로 웹툰이 영상화가 되었던 보통 드라마들의 수준과는 달리 킹더랜드는 오히려 드라마를 IP로 삼아 웹툰으로 연재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만에 아주 편하고 재밌게 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킹더랜드의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 채널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오바나. 네